이렇게 해도 될까요? 박영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찜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휴게실에는 저희 둘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박영수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사우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둘 다 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가운 너머로도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순자 씨,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을 때 제 가슴은 20대 처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에 담긴 따뜻한 마음.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1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원도 작은 마을로 내려온 지도 3년째예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문득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처지였죠. 그래서 저에게는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로 나가서 찜질방에 가는 것이었어요. 마을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지만 그 시간조차 저에게는 소중한 외출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냉탕에서 몸을 식히고 휴게실에서 식혜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목요일 오후에 찜질방에 갔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욱 좋았어요. 사우나에서 땀을 한참 흘리고 나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남탕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뜨거워. 이 나이에 사우나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을에 사는 박영수 씨 목소리였거든요. 그 같은 마을에 살면서 길에서 가끔 마주쳐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다니. 샤워를 마치고 휴게실로 나왔는데 정말 박영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박 씨? 여기서 뵙네요. 아, 순자 씨.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둘 다 가운을 입고 있어서 더욱 민망했어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이인데 이런 곳에서 만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주 오시나 보네요. 박영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마을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박 씨도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가끔 나와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영수 씨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부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가끔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반가운 일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마을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저도 곧 들어갈 거예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박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는 그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고 보니 꽤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웃으며 잠들었어요.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되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혹시 박영수 씨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정말 박영수 씨가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또 만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사우나에서 나와 함께 휴게실로 갔고 지난주보다 더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박영수 씨가 물었어요. 그냥 집 주변 텃밭 가꾸고 책 읽고 그 정도예요. 박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외롭죠.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순자 씨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목요일 찜질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목요일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났을 때였어요. 사우나에서 나온 제가 좀 어지러워하고 있었는데 박영수 씨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져서. 아, 네. 좀 어지러워서요. 천천히 앉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그가 찬물을 가져다 주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 한 구석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사우나에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더욱 요동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로 만났을 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찜질방에 사람이 적었어요. 저녁 시간대였는데 웬일인지 한산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와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어깨 좀 마사지 해드릴까요? 아까 사우나에서 보니까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던데. 순간 당황했어요. 마사지라니. 하지만 며칠째 어깨가 결려서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 좀 할 줄 알아요. 박영수 씨는 제 뒤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길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마사지를 받은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혼자 살면서 집안일을 다 하시니까 그럴 거예요. 박영수 씨의 손은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사지 실력도 좋았습니다. 뭉친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손길을 받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감정,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어떠세요? 좀 나아졌나요? 네.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등도 좀 해드릴까요? 박영수 씨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등으로 내려가며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가운 너머로도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자 씨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갑자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씨도 그럴 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순자 씨를 만났으니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사지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둘 다 뭔가 변화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쉽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도 좀 아픈데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발이 아픈 것보다는 그의 손길을 더 느끼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물론이죠. 발 마사지도 좀 할 줄 알아요. 박영수 씨는 제 발을 조심스럽게 잡고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발바닥에 혈자리를 누르며 종아리까지 천천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기가 좀 부은 것 같네요. 평소에 많이 걸으세요? 마을에서 걸을 데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는데. 그럼 집에서 발 마사지를 자주 해주세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그러면서 그는 더욱 정성스럽게 제 발을 마사지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마을의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꽤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됐어요.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이 언제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그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까요?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꼭 뵙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죄스럽고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박영수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다는 것.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느껴지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박영수 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고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거울 앞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만남의 날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박영수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이번에는 서로 좀 더 솔직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제가 순자 씨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로 갔어요. 다행히 그날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난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팔, 다리까지. 정말 전신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평소에 많이 외로우시죠?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많이 외로워요. 박 씨는요? 저도요. 그런데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박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마사지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자 씨.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자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직접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박 씨를 만나는 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주 목요일 찜질방에서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저녁 늦은 시간이라 찜질방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우나에도 우리 둘뿐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둘만 있다는 사실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와 휴게실로 가는데 정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더 편하네요. 박영수 씨가 제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순자 씨, 혹시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어요? 갑자기 그가 사적인 질문을 했어요. 글쎄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특별히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박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결혼 생활이 특별히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박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찜질방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찜질방에서 만나는 것과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디서요?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커피 한 잔.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찜질방을 넘어선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찜질방에서 가운을 입고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마주 앉으니 왠지 더 설렜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또 다르네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좀 떨려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금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걸까요? 우리 나이에.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감정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자 씨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씨,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하지만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확신이 섰어요. 저도 박 씨를 사랑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61세와 64세,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깊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 박영수 씨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걷기도 하고 시내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질방에서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눈 장소였고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찜질방에서 박영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순자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신경 쓰이지 않아요? 사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마을은 작은 곳이라 금방 소문이 퍼지죠. 우리가 자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박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순자 씨 말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60대의 사랑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수 씨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집안일이 힘들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수선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영수 씨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순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박영수 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요. 장점도 많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죽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복잡했어요. 재혼을 한다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영수 씨에게 답을 주었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제는 확신해요. 박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60대의 늦은 동거였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연인들보다 뜨거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박영수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함께 살림을 합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은 작은 갈등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라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갔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순자야, 우리 찜질방에 가자. 어느 날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지냈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찜질방이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고 휴게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영수 씨가 마사지를 해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 줄이야. 저도요. 순자 씨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는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오자요. 우리의 특별한 장소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박영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순자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61세와 64세의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영수 씨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야, 우리 지금처럼 사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법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 이미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잖아. 서류상 부부가 되는 것보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재혼 대신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성도 그대로 두고 각자의 독립성도 지키면서 사랑을 이어가기로 한 거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재혼보다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나기로 했다고. 박영수 씨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굳이 재혼까지 하지 않아도 되죠.
제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지금처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영수 씨의 아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의 이해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거의 매일 함께 지냈어요.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오히려 더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계속 찜질방에 다녔어요. 그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거든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죠? 어느 날 찜질방에서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순자 씨 땀에 젖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수 씨도요. 그때 영수 씨 눈빛이 계속 따라왔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순간을 추억하며 행복해했어요. 찜질방은 우리에게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커플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연애할 수 있다니 부럽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로맨틱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리가 60대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찜질방에서 젊은 커플을 만났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도 찜질방에서 데이트하나 봐요. 정말 멋있어요. 60 넘어서도 저렇게 연애하다니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박영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60대에도 자유롭고 아름다운 연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함께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박영수 씨는 67세가 되었고 저는 64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매주 목요일 우리는 여전히 찜질방에 가요. 그곳에서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데이트 시간이에요. 순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영수 씨 덕분에 인생의 제2막을 이렇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외롭고 지루했을 노년이 이렇게 로맨틱하고 의미 있게 변했으니까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은 안 하시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뺏겼죠. 결혼은 안 했어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며 감탄해요. 60대의 자유연애라니 정말 멋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꼭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도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찜질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함께 보는 석양, 밤에 함께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하자. 당연하죠.
평생 이렇게 연인으로 살 거예요. 박영수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한 연인으로 살겠다고. 60대에 시작된 우리의 로맨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그 사람의 눈빛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땀에 젖은 그의 모습이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60세도 70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함께 행복해지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찜질방에서 시작된 저희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깊고 자유롭게.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꼭 기존의 틀에 얽매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 증거이니까요. 오늘도 저희는 찜질방에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거예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거예요.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찜질방에서 시작된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